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저탄고지 하시려는 분들 꼭 보세요 라는 영상을 올린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이때가 저탄고지 1년 후기를 말했던 건데 이후 3년이 지나 올해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1년 해보고 뭘 알았겠어요. 4년을 해도 잘 모르겠던데 그만큼 인체작용은 신비롭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3년 전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내용들을 2023년 새해를 맞아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는 몇 그램 먹고 지방은 무얼 먹고 채소는 얼마나 먹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시간만 아깝고 다 맞지도 않더라고요. 시대가 급변하고 삶이 다양해지면서 아침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 밤에 먹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기저질환 때문에 가려서 먹어야 하는 사람,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저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현재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와 먹는 양의 기준을 정하고 평균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항산화, 항암 효능이 있고 건강채소로 알려진 토마토로 예를 들면 토마토를 먹고 만족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신물이 올라오고 복통, 복부팽만감을 겪으면서 속이 불편해지거나 관절 통증과 모낭염 같은 피부 질환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토마토를 먹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던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달걀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토마토 못 먹는다고 하면 편식한다고 혼났을 텐데 그동안 체감했던 경험으로 봤을 땐 편식하는 게 옳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대체 음식으로 선별해서 먹고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건강에 더 이롭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해라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저탄고지 하시려는 분들 꼭 보세요. 2023 신년 업데이트 3년 전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7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 저탄고지 다이어트만 고집하지 말아라. 이 사진이 2021년 재작년 봄이었는데요. 케톤 수치가 5.0ml/L가 넘고 70mg/dL 이하로 낮은 혈당 수치가 지속되면서 명절 제외하고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는 저탄고지 식단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마르고 피부 발진과 가려움이 있었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이사랑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원인도 있었지만 한 가지 식단을 오래 지속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됐고요. 이때부터 식단을 개선하려고 이것저것 먹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먹어라. 여기서 깨끗하게 먹는다는 건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유기농 식재료, 예를 들어 목초로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 양식하지 않은 자연산 생선 등 GMO 작물, 농약, 제초제로부터 안전한 질 좋은 식재료면 제일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재료로 먹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타협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다음 4가지가 포함된 음식을 제한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선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영양소, 즉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두 번째, 첨가당이 많거나 혈당치를 급격하게 많이 높일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포함한 당질 음식. 세 번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네 번째, 공장에서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식품 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간 식품들. 덧붙이자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가공 처리를 하면서 효소, 미생물들이 제거되거나 식품 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도 않고 먹음직스러우면서 맛도 있지만 열량만 있고 영양이 부족한 그런 식품이 되는데요.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러 그렇게들 만든답니다. 그래야 많이 팔릴 테니까요. 세 번째, 장장장. 풀이하자면 장을 위한, 장에 의한, 장으로부터인데요. 장기간 저탄고지 식단을 했지만 재작년에 안 좋은 부작용을 겪으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더 많이 먹는 데만 몰입했던 것이 잘못이었고, 또 하나는 식단에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이 부족했던 탓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보자는 동기가 생겼고, 이때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식이비율보다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기버터, 천연 발효 식초, 새우젓,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은 발효 음식을 더 먹으려고 했고 생채소보다는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서 조리할 수 있는 채소들로 대체해서 먹었는데 이전보다 몸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좀 더 탐구하고 지금 먹고 있는 식단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생각인데요. 꼭 저탄고지 식단이 아니더라도 장내 세균의 영양 공급이 충분하고 장내 환경의 균형을 이루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인체가 재기능을 하도록 진두지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기여를 해서 식욕과 먹는 양을 알아서 조절해 줄 겁니다. 네 번째, 인체는 양손잡이. 인체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당질대사와 지방을 태워 간에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질대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학자인 제이스 펑 박사는 독소를 비우는 몸에서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당질대사를 냉장고, 나중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몸에 저장됐던 포도당이 거의 소진된 후에 꺼내서 사용되어지는 지질대사를 냉동고에 비유했는데요. 저는 인체대사를 양손잡이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을 당질대사, 다른 한 손을 지질대사로 비유를 해서 맷돌을 돌리는 중이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돌리다가 힘들고 지치면 다른 한 손으로도 돌렸다가 결국은 양손으로도 돌리게 되는 것처럼 당질대사와 지질대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 않을까 하고 식단과 단식을 반복해 보면서 근거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16대 8 단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16시간 중 음식이 소화 흡수되고 공복 상태가 된 후로부터 일부를 얕은 지질대사라고 봅니다. 지질대사 위주로 유지되다가 음식을 먹는 8시간 동안은 당질대사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고 해도 식후 혈당 수치가 오르고 케톤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다시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케톤 수치가 오르면서 지질대사 위주로 전환이 된다는 걸 격일 단식을 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진다면 인체는 이러한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장기 단식 때는 단식이 길어지면서 지질대사 위주로 체지방을 태우다가 내 몸이 더 이상 대사할 체지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감가 근육세포에 저장됐던 여분의 글리코겐, 즉 당을 대사해서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단식 실험 때 60시간이 넘는 시점에서 나타난 수치 변화들이 어쩌면 대사 전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요. 이처럼 인체는 신진대사와 생명유지라는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방만 태우지도 포도당만을 태우지도 않는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인체 성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볼 점이고요. 한쪽으로 대사가 치우치지 않도록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걸 깨달았고 인체 대사에 있어서 양손잡이가 된다는 건 곧 대사 유연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사 유연성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하려는 건데요. 3년 전 후기로 말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부작용들은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몸의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수년간 제대로 체지방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지질대사를 까먹고 있던 내 몸이 대사 유연성을 회복해가는 중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때는 체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 즉 케토시스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여겼고 여태 식단한 게 헛수고가 되는 줄로만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은 내 몸에 맞는 깨끗한 음식들로 식단을 하고 명절이나 주말 같은 때 여행이나 약속이 있을 때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다시 식단을 하고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단식을 하고 근력 운동을 더해준다면 대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단식의 대항해 시대가 올까? 저는 이때 책으로만 읽었지 단식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한 줄만 알았거든요. 식사를 거르고 공복이 길어지면 내 몸이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돼서 꺼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뇌가 멈추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식단을 반복하면서 아침을 건너뛸 수 있었고 점심까지 먹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았는데요. 지방을 태우는 몸에 젖어 지미 무어가 식사를 깜빡했었다는 말에 피식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16대 8 단식 또는 1일 일식이 저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장기 단식을 반복해보면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욱 많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장기 단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질 좋은 음식, 영양의 균형 잡힌 음식들로 깨끗하게 먹고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과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더불어서 앓고 있던 질환들을 호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단식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단식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나쁘다는 주장, 글쎄요. 그럼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네요. 대항해 시대 이전 사람들은 바다 끝은 절벽이어서 바다 끝으로 계속 나아가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더 많은 참치를 잡기 위해 더 멀리 항해했던 어부들은 바다 끝이 절벽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알았을 테고 이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단식과 공복이 길어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늘 말하지만 안 가보고 안 해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7번째, 삶의 퍼즐과 연결고리. 비슷한 시기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메이슨 서클이라는 오글거리는 이름의 도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살이 찌거나 건강 악화를 겪게 된 원인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저질환 유무와 유전적인 요인, 성별과 연령, 처방약 복용 유무를 포함한 자신의 현재 몸 상태, 평소 식습관, 신체 활동량, 운동량,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정도 등 각각의 삶의 퍼즐 조각들이 맞물리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이어트는 곧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걸 도표로 만들었던 건데요. 만약 살이 찌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러한 삶의 퍼즐 조각들을 모두 펼쳐놓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나에게 맞는 질 좋은 깨끗한 음식으로 잘 먹을 만큼 단식하고 운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즐길 수 있고 건강함과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아주 심플해질 겁니다. 저는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최선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연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찾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식습관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게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소통함과 동시에 저 또한 배우고 실천하면서 날씬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익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도 이 초심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은 더욱 건강하고 날씬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